안녕하세요, 주백호입니다. 주식 살 때 이거 안 보고 사면은 진짜 망합니다. 이거 보고 기준을 판단하고 사야 되는데 PER입니다. PER, PBR. 보통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마트 가시면 장 볼 때 이게 비싼지 싼지 가격 보고 결정하잖아요. 가성비 보고 결정합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비싼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보는 게 PER, PBR입니다.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PER, PBR 두 개 있는데 오늘은 PER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다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PER만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사전적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Earning Ratio라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price, 가격이죠. earning, 수익, 이익, ratio,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이 수익의 이게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게 PER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베코가 치킨집을 10억에 인수합니다. 10억에 인수하고 이 치킨집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원금 회수 기간이 몇 년이죠? 본전을 찾는 기간이 맞습니다. 10년입니다. 이걸 PER 10이라고 표현합니다. 치킨집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 치킨집을 제가 10억에 인수했댔잖아요. 그 10억이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수익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PER은 가격이 순이익의 몇 배인가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즉 본전을 뽑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게 PER, PBR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헷갈려요.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P는 price, 가격이죠. 아시겠죠? E는 earning인데 이걸 earning으로 외우지 말고 이익으로 외우세요. 이익. R은 ratio, 비율. 즉 가격은 이익의 몇 배인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PER, per 이렇게 얘기하고요. PER 뭐 10배다. 이런 것들 무슨 몇 배 이런 걸 멀티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주식 팁이라든지 뭐 증권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막 주식 용어가 막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 용어를 알면은 진짜 들리는 게 달라져요. 정말 쉽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순이익을 EPS라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라 하거든요. 한 주당 순이익을 이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한 주 가격을 계산합니다. 즉, 한 주가 이 주당 순이익이 몇 배인가, 크게 말했을 때 이제 시총이 순이익이 몇 배인가,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뜻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EPS를 따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PER이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전을 뽑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잖아요. 그럼 PER이 10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들고 죽으라고.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PER이 낮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면 높을수록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PER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낮을수록 좋죠, 당연히. 뭐 이익은 진짜 10억인데 치킨집 그 가격은 10억밖에 안 해, 시총이.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높고 낮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PER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PER도 그냥 PER도 있고요. 앞에 보면은 FWD 선행 PER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증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SK 하이닉스. 요즘 유명한 게 SK 하이닉스죠. 한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가격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 하고 이렇게 쭉 자료 정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단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EPS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당 순이익 PER을 계산할 때 이제 분모로 쓰는 EPS라고 보시면 되고요. BPS per PER 나오고요. 업종 PER 나옵니다. 왜 업종이 붙었을까요? 이 PER은 업종별로 비교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랑 이런 제조업이랑 비교하면은 PER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ER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이익이 적거든요.
이익인 적은데 이제 그만큼 시총은 또 크기 때문에 PER이 말도 안 되게 뭐 100, 200, 30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조업들은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들은 PER이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PBR 나오고요. 뭐 현금 배당 수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PER이기 때문에 뭐 EPS, PER, 업종 PER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라는 건 뭐죠? 즉 현재 수익으로 11년 동안 벌면은 원금 회수가 된다. 현재 시총만큼 번다 라는 뜻이죠. 옆에 보시면은 업종별 PER 보시죠. 업종별 PER이 16.55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SK하이닉스의 현재 PER은 11이고 이제 업종 PER은 16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업종에 비해서 PER이 낮다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네라고 먼저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 통과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이 재무제표는 어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다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안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다 좋아 보여도 재무제표가 쓰레기인 경우도 있거든요. 장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PER, PBR 이런 밸류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바탕이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꼭 보셔야 된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뭐 당연히 다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여기 조금만 내리면은 나오죠. 이렇게 네이버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그럼 전체, 연간, 분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보통 전체로 봐도 되는데 보통 저는 연간하고 분기로 좀 디테일하게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 말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많이 봐요. 연간으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다가 25년도부터는 좀 다르죠. E 돼 있습니다. E라고 되어 있고 26년도도 E가 붙어 있죠. E는 뭐냐면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25년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23일인데 4분기에 그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로 본다. 이 예상치는 그럼 누가 내느냐? 전문가들이 내는 거죠. 전문가들이 다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지금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3년치 나오잖아요. 25년, 26, 27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현재 기준으로 1년치가 좀 정확도가 높습니다. 27년도는 예상치긴 하지만 이게 100%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많이 바뀌거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오늘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1년치 뭐 분기로 봤을 때도 1년치를 딱 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뭐 어닝 쇼크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요게 실제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죠. 벌어들인 돈인데 여기서 보면은 또 당기순이익도 두 개가 있죠. 보면은 지배가 있고 비지배가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지배입니다. 지배. 비지배는 사실 이건 내 돈 아니에요. 회사가 벌어지면 내 돈 아닌데 일단은 지배로 보셔야 됩니다. 지배가 실제로 이 회사가 순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일단 지배를 보고 그럼 지배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수익이 업되는지 봐야겠죠. 과연 계속 수익이 증가되느냐? 보면은 이제 24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조였죠. 근데 25년도 12월 예상치로 보면 39조입니다. 거의 더블이죠, 더블. 그리고 26년도 12월 보면은 62조예요. 더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일단 성장성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이 회사가 일단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무조건 성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신뢰가 가는 거죠. 현재 PER도 업종별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힘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정확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냥 사는 거랑 알고 사는 거랑 다른 거죠.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랑 그냥 정보만 듣고 사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실제로 정보만 듣고 샀는데 회사를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회사들도 진짜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괜찮다라고 해서 나는 이 SK하이닉스가 58만 원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살짝 한 7, 80%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선행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PER이 있고요. 제가 FWD-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포워드 PER이라 해가지고 선행 PE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전문가들이 1년치, 뭐 2년치 앞에 데이터 실적들을 쫙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즉 주당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시총으로 PER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와서 현재 시총을 대비시켜 보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예상치들이 쭉 나온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저는 미래의 PER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미래의 PER 6.7 돼 있습니다. 6.79. 현재는 10.78. 25년도죠. 25년도 나오면 한 10.78 될 것 같고, 26년도는 6.79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도 예상은 10배, 26년도는 6배? 즉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즉 현재 시총에서 분모인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PER이 낮아진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선행 PER이 6밖에 안 돼. 현재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현재 업종 PER이 16인데 앞으로 10씩이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25년도 10, 10배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6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26년도에 PER이 6이 아니라 10까지 올랐을 때, 즉 주가가 오르면 오르겠죠, 당연히.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낮게 측정되어 있는 거지, 미래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PER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ER이 10으로 오르진 않을까? 26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0이면 몇이죠? 올라가는 게 거의 퍼센트로 봤을 때 60%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60%. 60%면은 이것도 완전, 이것도 쉽진 않은데, 일단은, 이게 될라나? 60%?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여기서 정확한 건 있죠.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방향성은 상승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60%인지 100%인지 뭐 50%인지 40%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다. 결국은 SK하이닉스가 크게 변동이 없으면은 주가는 우상향 하겠다라는 거는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11만 1,500원 많이 올랐네요. PR은 22, 업종 PR은 16.5입니다. 삼성전자는 업종보다 높네? 그럼 고평가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PR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밑에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봐야 될 게 뭐랬죠? 당기순이익 지배. 이거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4년도 12월에는 33조였습니다. 25년도에는 37조예요. 4조 올랐네? 근데 왜 이렇게 주가 계속 오르지? 고평가인가 역시? 하지만 26년도 보면은 갑자기 72조 됩니다. 72조. 와. 더블이죠, 더블. 거의 더블이에요, 거의 더블. 여기도 거의 한 90%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벌써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PER이 높게 측정이 되었구나 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이익은 과거로 보면 됩니다. 순이익은 이제 단기 순이익은 25년도 기준으로 해도 37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주가는 26년도 걸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주가는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죠.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25년도 이렇게 되고 26년도에는 이렇게 된다. 더블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PER입니다. PER. 19죠. 업종은 16이었잖아요. 지금 19입니다. 25년도에는. 근데 26년도에는 10밖에 안 돼요. 역시 26년도에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선행 PER로 봤을 때 저평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것 또한 상승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끝내는 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업종별로도 비교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요거는 또 PEG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EPS로 해가지고 미래성장 뭐 계산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수익으로 이제 주 수입원인지, 이 트렌드에 맞는지, 이런 모멘텀까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PER은 여기까지 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전문가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아예 그냥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거예요. PER을 공부했으면은 선행 PER까지 공부해가지고 업종별로 해서 비교를 해서 바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는 꼭 확인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죠? PER 하나까지 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대잖아요. 반도체로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좀 별로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오늘 PER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형님들 아실 텐데, 저 군대에서 총 쏘잖아요. 총 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0점 맞추는 거예요. 0점을 딱 맞추는데, 요 PER 공부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총을 딱 쏘기 전에 0점을 보면은 맞출 때 아실 거예요. 상하 조절 나사가 있고요. 돌림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맞추잖아요. 이제 아래 위라고 양옆을 이렇게 조절하는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한 뭐 돌림판 하나 정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PER로 공부했으면. PER, PBR까지 공부했다면은 이제 0점 좀 맞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을 쏘려고 하면은 이게 주가를 탁탁탁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좀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탁탁탁 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0점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0점만 맞춰서 되겠습니까? 뭐 이제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맞춘다더러 표정이 거리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움직여. 그만큼 주식이 쉽진 않겠죠. 하여튼 뭐 여담이었고요. 제가 오늘 PER에 대해서 한 맛보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0%, 40% 정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PER 뭐 기준을 잡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나머지 뭐 PEG라든지 막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하시면은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PER만 해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거나 난 이거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제가 보고 대신 공부해 드릴게요. 공부해서 영상으로 남겨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꼭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의해 주시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0.1% 정도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